꼼수 사표 즉각 수리, 바로 서울대 성추행 교수의 얘기입니다. 많은 지적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성추행 서울대 교수가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꼼수 사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 왜 사표를 냈는데,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꼼수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가 이제 그 직을 떠나는 것에도요, 네. 그 내부의 징계 절차를 거쳐서 네. 징계를 받아서 징계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끊깁니다. 뭐 연금이라든 퇴직금이, 그리고 네. 이제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네. 다른 학교를 가서 뭐 또 교수를 한다든지 네. 하는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건데, 네. 징계 절차를 면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사표를 내고 그것을 또 수리를 해버리면 예.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서울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꼼수라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징계 절차에 회부를 해서 정말 사실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잘못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하면 징계 결정을 내려야 맞는 것인데,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선사표 선수리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꼼수라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서울대 입장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 즉각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절차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합니다. 예, 근데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예. 그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왜냐면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네. 공무원 신분이 아니죠. 공무원 아닌 걸로 봐야 되나요? 예. 어쨌든 지금 아무래도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보장을 해주는 기록에 거죠. 남지 않기 때문에 기록도 안 남고요. 다른 대학에 임용을 했을 때 정가, 소위 말해서 정가가 안 남게 되는 그런 게 그렇죠. 있죠. 뭐 저런 예. 것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성적 비행을 했을 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례화되었던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참 씁쓸한 모습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어저께 논의했던 이제 그 아마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역시 네. 사실은 어떤 뭐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네. 아마 그 뭡니까 그만두는 형태로 네. 소위 말해서 원에 의해서 직을 면하는 면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또 다른 소음 방망이 뭐 처벌이 아니냐, 너무 네. 그 제 식구 감싸기의 그런 모습이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어떤 일정한 용기를 내서 이 사실을 밝혀도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내가 어떤 뭐 나의 신상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두려움, 뭐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상대방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뭐 적극적인 어떤 응징과 처벌 자체는 여전히 없다라고 자, 예.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는 서울대에서는 뭐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 처리를 즉각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거는 이 문제가 2주 전서부터 불거졌는데 그 이후로 해당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방치를 하다가 22명의 피해를 주장하는 여대생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시끄럽게 보도를 하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해당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는 어쨌든 간에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티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빈나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의 서울대 K교수가 어제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대 측은 면직시키겠다고 밝혔죠. 이로써 해당 교수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게 된 건데요. 격분할 수밖에 없는 처분입니다. 네티즌 댓글 함께 보겠습니다. 면직이면 연금 그대로 받는 건데 공무원 연금 말고 저 연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한때 서울대 가기 지망했었는데 안 가길 잘했다. 정말 실망스럽다라면서 학교 측의 대응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서울대 측은 교수의 인권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댓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인권을 고려해서 면직 처분이라니 교수만 인권이 있고 학생은 인권이 없습니까? 피해자 인권만 보호되는 세상, 학생들 끝까지 힘내서 처벌해야 합니다라면서 확실히 진상을 밝히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네티즌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년간 묻혀져 있던 교수와 학생 사이 성추행 사건, 서울대 측은 문제가 발생한 건 유감이다. 재발 방지와 교수 윤리 확립을 위해서 힘쓰겠다라면서 상투적인 답변만 내놨는데요. 재발 방지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 이번 사건을 조금 더 철저히 조사하고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교수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자, 배 원장님, 서울대랑 서울대 공원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글쎄, 그 이름만 서울이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썰렁해서 죄송한데요. 이 서울대 공원에서도 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인 서울대 공원. 아니, 서울시. 서울대 공원이 아니라 서울대공원 아니에요? 서울대 공원이 아니라 서울대공원입니다. 예, 거기 간부들이
갑이죠. 용역업체 직원들은 을. 근데 또 병이 있습니다. 바로 용역업체의 계약직 여직원. 근데 갑과 을이 용역업체 계약직 여직원인 병을 성추행을 했고 또 방치를 했는데요.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성희롱적 발언들, 성추행도 일삼았다고 하는데, 자, 우리 표 원장님이 이제 정신과 전문이시니까 이런 심리 상태는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태들이 네. 우리나라 모든 어떤 분야나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 예를 들면 40대 이상, 50대, 60대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아래 직원이나 부하 직원이나 여자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서울대공원이나 서울대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직의 문제가 아니라 가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불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많은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아래 사람이나 뭐 동료나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툭툭 던지는, 특히 여자한테 툭툭 던지는 남자들의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서울대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인터넷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의식이 깨어나면서 이제까지는 이게 전혀 문제시 되지 있지 않다가 그냥 여자들이 다 감수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화돼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해결이 되려면 한 세대 정도는 더 지나가야지 이런 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한 세대면 몇 년입니까? 보통 20년 정도를 30년 보죠. 정도 되죠. 30년 정도 30년. 보는데 지금의 30년. 30대나 20대 정도가 정말 기성사회, 그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네. 과연 이런 문제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정말 개인적으로 성격적으로나 문제 있는 사람만 일어나는, 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사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2040년, 50년 돼야지 뿌리가 뽑힌다라는 우울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그 서울대 교수도 그렇고 아마 서울대공원에 있던 그 성추행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이게 잘못을 한 걸 잘 모를 거예요. 죄책감이 그게 별로 뭐 없을 그렇지. 것 그게 뭐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 교수님, 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게 일도 아니었거든요. 늘상 하던 일이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고 해서 아주 잘못된 의식이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요즘 세상이 조금 변해서 젊은 층 인사들은 이런 거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들 또 사회적 인식들 전반적으로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저분들이 어떤 것이 소위 말해서 성추행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을 할 때 처음에 소위 말해 직장 내 희롱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학습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군은 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작업부터 시작이 되면 20년 걸리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바로 2개월 안에 좀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사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뭐 성추행이나 뭐 어떤 매너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그 자기가 마치 이 상대방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너가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이 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쥐고 흔들면서 노래방 가가지고요, 계약직 직원의 어깨, 허리, 엉덩이 만지고 또 어린 것들이니까 노니까 좋다. 그리고 넌 팀장님이랑 결혼해서 뭐 첫날 밤을 치러라.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낄낄낄낄거리면서 그냥 농담처럼 그냥 좋은 술자리에서 재밌게 노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정신질환도 아니고 잘못된 어떤 뭐 태도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아주 나쁜 매너, 여성에 대한 아주 그 저급한 매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저급한 매너가 좀 더 수위가 높아지면은 성추행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추행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남성들 사이에서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끊임없이 이 을이라고 되는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끊임없이 폭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다 같이, 그리고 또 처벌되고 폭로하고 처벌되고 폭로하고 처벌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사람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추행 잘못하면은 처벌로 가는 범죄다라는 것이 관습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을의 용기가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성추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사회 전반적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변호사님 폭로 처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요, 폭로하면 폭로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그
성추행을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서울대 교수 얘기 나왔지만 처벌 안 받잖아요. 서울대에서 자체 조사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파면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폭로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현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네. 그런 어쨌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그 서울대 강 교수라는 분도 네. 여러 가지 아주 그 저급한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명백한 성추행 혐의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죠. 여학생을 갖다가 공원에서 만나서 벤치에서 자기 무릎에 앉혀가지고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거는 또 명백한 성추행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는 되고 있어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결론은 남자들이 문제네요. 예,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요즘 여성 직장 내 여성 상사들이 남자 부하 성추행하는 경우 있다고 아니, 뭐 그러더라고요. 성희롱 교육 받아봤던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